당신도 몰랐던 생활 속의 낭독. 안녕하세요. 낭독 테라피스트 난나희입니다. 낭독, 어렵지 않아요. 우리 생활 속에 낭독이 함께 있거든요. 저는 이제 친구 결혼식보다는 선배나 친구 자녀의 결혼식에 초대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결혼식에 가보면 예전과 다른 풍경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주례사입니다. 예전에는 주례를 주로 학교 다닐 때 은사님이 해주셨는데요. 요즘엔 양가 부모님 중 아버지가 주로 주례사 축사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생활 속의 낭독, 첫 번째는 바로 주례사 낭독입니다. 제가 몇 번의 결혼식을 다녀본 결과 주옥 같은 축사나 주례사에 비해 전달되는 목소리가 아쉬웠습니다. 평생 한 번 있을 자녀의 결혼식 주례사에, 그것도 영상으로 담아 계속 가족의 역사가 될 중요한 자료인데 많이 아쉽더라고요. 결혼할 자녀를 향한 부모의 절절한 마음을 담은 주례사의 내용은 참 좋은데 막상 소리내어 읽어내려고 하니 떨리는 마음과 더불어 목이 마르고 제대로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물론 집에서 충분히 연습하셨을 거예요. 하지만 막상 현장에서 마이크를 앞에 두려고 하니 목소리 전달력이 제대로 표현되지 못합니다. 이럴 때 하루 코스 낭독 특강을 배워보면 어떨까요? 어떤 분들은 스피치 강의를 들으면 되지 않을까 생각할 수 있지만 스피치와 낭독은 다릅니다. 문자를 해독하기 위해 음성으로 바꾸고 그것을 의미와 연결시키는 것을 음독이라 한다면 낭독은 음독과는 달리 문자를 음성으로 바꾸면서 정서와 감정을 포함시키는 높은 수준의 소리내어 읽기 방식입니다. 낭독은 주로 문학작품이나 연극의 대사를 읽을 때 적용되죠. 낭독은 정서와 감정을 포함시키는 높은 수준의 소리내어 읽기 방식입니다. 또한 낭독은 주로 문학작품이나 연극의 대사를 읽을 때 적용된다고 합니다. 주례사는 자녀를 향한 지극정성 마음이 담긴 글입니다. 낭독을 배워 그 글의 진정성이 더 잘 전달된다면 얼마나 의미 있는 시간이 될까요? 생활 속의 낭독 두 번째는 편지 낭독입니다. 부부싸움에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부부싸움을 하다 보면 상처를 받는 것 중에 가장 많은 것, 해서는 안 될 말로 인한 생책이라는 것을요. 하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니 담아내기는 힘들 때 손편지 낭독을 해보면 어떨까요? 자신의 생각을 정리하고 잔잔히 써내려간 손편지를 남편 또는 아내를 앞에 두고 낭독을 해보는 거예요. 담담히 자신의 마음을 전하는 진솔한 낭독의 목소리에 그동안 쌓였던 분노, 미움의 감정도 녹아내리지 않을까요? 만약 서로 앞을 보고 편지 낭독을 하는 게 부담스러우시다면 녹음을 해서 몰래 전달해 주는 건 어떨까요? 생활 속의 낭독 세 번째는 모임에서 시, 좋은 글 낭독하기입니다. 저는 얼마 전 신년 모임에서 시 낭독을 했습니다. 처음엔 왁자한 분위기의 고깃집에서 무슨 시 낭독을 하면서 손사래를 쳤는데요. 부탁하신 분의 성의를 무시할 수 없어서 시 한 편을 준비해 갔습니다. 신년회는 정말 정신이 없었습니다. 앞순서에서 색소폰 연주와 노래방 연주의 트로트 메들리가 끝난 상태에 남은 고개를 굽노라 소란스러운 분위기 속에 시 낭독을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더 많이 실수합니다. 느긋하고 리얼하게 살리다. 그리고 좀 더 철없이 보내다. 되도록 심각해지지 않고 보다 많은 기회를 놓치지 않는 봄부터 신발을 벗어던지고 늦가을까지 맨발로 지내다. 더 많이 춤추고 더 많이 회전목마를 타고 더 많은 데이지꽃을 따르라. 나를
내가 인생을 다시 산다면. 제가 준비한 음악이 잔잔하게 나오고 만일 내가 인생을 다시 산다면 시 제목을 낭독하자 왁자하던 소음이 확 사라집니다. 그렇게 한 편의 시를 낭독했는데 바로 박수가 터집니다. 그 한 편의 시 내용을 오롯이 들을 수 있는 시간, 바로 낭독이 가져올 수 있는 힘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렇게 생활 속의 낭독 3가지 이야기를 말씀드렸는데요. 이 외에도 할머니가 낭독을 배워 손자에게 그림책을 읽어주신 분, 아기를 가진 딸에게 태교 낭독을 신청한 친정엄마도 계셨습니다. 낭독, 알면 알수록 참 신비롭습니다. 대한민국의 낭독의 물결이 흘러넘치기를 바라면서 낭독 테라피스트 난다이는 오늘도 새벽 낭독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